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망한다? 자,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인기가 있지. 이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 제가 이 딥시크 사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중국에서 만든 오픈소스로 풀었는데 오픈 AI의 챗GPT보다 훨씬 더 좋다. 혹은 능가한다. 라고 해서 미국 빅테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GPU 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굉장히 저렴이 GPU로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모델을 만들었다 해서 지금 화제거든요. 사실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픈소스로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능을 보이는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챗GPT 551, 53 모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 나왔던, 지난달에 나왔던 게 V3라는 모델이고요. 근데 V3까지는 원래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이었는데 이 R1에서는 지금 구글, 메타, 오픈 AI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적은 GPU를 활용해서 이러한 성능을 이끌어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증폭이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멘붕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너무 카더라라는 이야기들,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야 이제 엔비디아 GPU 아무도 안 살 거야, 챗GPT 망할 거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막 떠돌면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이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논문을 꼼꼼히 읽어본 저로서는 너무 이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원래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천천히 하려고 했지만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는데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자, 이번에 나온 논문이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R. 사실 이 R이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알고리즘적으로 보면은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죠. 이 강화학습만으로 학습된 모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또 성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냈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알고 가셔야지 진짜 엔비디아가 망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지 오픈 AI가 못 따라잡을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듣고 제 얘기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놓은 게 딥시크 R1 제로라는 걸 내놨고 요거를 조금 더 잘 개선한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냈어요. R1 제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알파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 알파고가 처음 이세돌 구단과 붙을 때 이후에 나중에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전학습 없이 강화학습만으로 요것만을 이용해서 지금 챗GPT의 오픈 AI의 가장 우수한 모델을 따라잡았다. 요 부분이 사실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강화학습은 뭐고 지도학습은 뭐냐? 자, 벌써부터 머리 아프실 텐데 제가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만 좀 살짝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하드웨어가 중요한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 지금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딥시크 R1 제로라는 모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 제로와 유사한 건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게 완전히 이 강화학습만으로 학습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딥시크 R1의 또 차별화된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은 바로 제미나이에서 썼던 Mixture of Expert, MOE라는 걸 썼어요. 이게 전체 이 뉴런 개수, 파라미터 개수는 거의 6,710억 개나 됩니다. 진짜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델을 쓸 때에는 370억 개까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갖고 진짜 필요로 하는 것만 딱 쓰는 모델, 요게 제미나이에서 썼죠. 이거를 Mixture of Expert, 전문가들이 섞여있다라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딥시크 R1이라는 게 요런 거를 썼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수학 문제다 하면은 수학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원래 오픈 AI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원래 기존 LLM이 지도학습,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론 능력을 상승을 시켰죠. 예를 들어 계속 이제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웹사이트 많이 읽고 계속 읽어가지고 뉴욕타임즈도 읽고 이것저것 다 읽어가지고 여러 단어들이 쭉 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 트랜스포머가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을 추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켜온 게 기존의 유사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든 뭐든 간에 다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 딥시크 R1 제로라는 모델은 초기 데이터가 없이 그냥 강화 학습만으로 스스로 추론 능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수학과 코딩 분야에서는 기존 모델, 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 방식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럼 대체 강화 학습이 뭐냐? 자, 기존 게 이러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can you please come까지 했는데 그 다음 게 here라고 나올 확률 같은 걸 계산을 한단 말이죠. 원래 이제 그 사전 학습에서는. 그래서 논문이건 텍스트건 코드건 이렇게 쭉 학습을 해놓으면은 쭉 나온 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쭉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력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하면 할수록 이 다음 단어의 예측이 굉장히 쉬울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관념에서 지도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이 순수 강화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처음에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알파고 제로 때도 그랬어요. 바둑을 원래 이 이세돌 구단이 옛날에 했던 이 기보드를 막 이렇게 다 봐가면서 정답이 있는 걸 봐가면서 이 수 다음에 다음 수 이걸 놓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끔 했던 게 초기의 알파고인데, 나중에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은 정답이 없어. 모델이 그냥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뭔가 잘 되더라 라고 하면은 보상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상이 이제 높게 나오는 거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동두천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보상이 이제 낮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이 시도한 답변에 대해서 이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한 후에 이에 대한 보상값으로 뭔가를 주면서 모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알아서 커지게끔 해요. 근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텍스트라는 수많은 그 정답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학습을 한 다음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딥시크 R1 제로의 경우에는 그런 정답이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보상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더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되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일단 사실 챗GPT 3.5 그때 뭐 인스트럭트 GPT 이런 얘기할 때 이 RLHF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RLHF의 RL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강화학습이에요. Reinforcement Learning이죠. 근데 뒤에 HF가 Human Feedback이거든요. 이 기존 모델은 강화학습은 강화학습인데 이 환경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스스로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피드백을 직접 주면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 사용하면서 챗GPT가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도 학습한 후에 사람이 직접 준 강화 학습, 이건 좋은 답변이야, 이건 나쁜 답변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약간 방과 후에 학원 더 가서 이렇게 막 교육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능이 잘 나오는 건데, 딥시크 R1 제로의 경우에는 사람의 피드백도 아니에요. 그냥 AI가 직접 보상을 주면서 알아서 학습시켰더니 잘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포인트가 와우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지금은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게 진짜 세상을 뒤엎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딥시크 R1 제로에서 재밌는 부분이 바로 가채 검증을 하면서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을 굉장히 길게 생성하니까 점점점 더 반응이 좋더라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것만 하면은 근데 답변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성이 된다라던가 뭐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길게 답변을 생성한다라거나 아니면 중국어랑 영어가 막 혼합되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딥시크 R1은 AI가 AI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개입 없이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콜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초기에 조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강화 학습으로 하지 않고 초기에 조금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좀 방향을 좀 잡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단계의 강화 학습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이 딥시크 R1 제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기에 이게 너무 갈피를 못 혼자서 이제 막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드 스타트용 데이터를 적용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AI가 직접 보상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세한 건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게요. 여기서 재밌는 게 AI가 여기서 표현하는 게 아하 모멘트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기존 모델은 원래 정해진 그 체인 오브 소트 패턴을 학습을 하는데, 이 딥시크 R1은 지가 알아서 계속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깊은 사고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방식으로 이 답을 찾다가 점차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해지는데 라는 알아서 자기가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LLM에는 보기 힘든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오픈 AI의 O1 같은 모델과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또 작은 모델로 만들어요. 대형 모델을 활용해서 이 작은 모델의 추론 능력을 압축해서 전이를 시킵니다. 근데 이 작은 모델도 GPT-4o 미니 수준의 성능을 유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런 거야. 중국에 갖고 있는 엔비디아 GPU도 이제 구린 거 많이 가져갈 거고, 물론 뭐 우회 수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고, 또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갖고 소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야, 엔비디아 GPU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순수 강화 학습만으로 강력한 성능을 구현했다라는 거, 이거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AI가 스스로 사고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아하 모멘트가 존재한다. 원래 강화 학습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가 알아서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기존의 수천 년을 이어온 바둑 기보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허재를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방식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체인 오브 소트 방식 이런 패턴들 생각하는 방식을 직접 생성하고 추론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걸 강화할 수 있었다는 거. 작은 모델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스틸레이션도 여전히 적용이 잘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오픈 소스로 풀렸다라는 거. 여기까지 다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그냥 다 비슷하다는 얘기야. 비슷하거나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자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지금 GPT-4o랑 클로드 3.5 근데 딥시크 이게 라마랑 뭐 큐베니까 디스틸레이션 한 모델 보면은 성능이 상당히 높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대체 불가한 기술인가? 일단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논문으로 이미 오픈소스로 나왔고 이 방식으로 했더니 뭔가 잘 되네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에서 먼저 나왔다는 게 당연히 이제 놀랍고 굉장히 이제 AI 연구원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체 불가한 기술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못 따라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접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강학습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RLHF라던가 아니면은 지도학습을 위주로 한 그래서 스케일링을 엄청 늘려서 하는 방식에 대비해서 강학습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AI 연구원들한테 야 이거 연구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강력한 상님은 분명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망한다? 자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인기가 있지 이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챗GPT O1이나 O3가 지금 AI 모델의 그냥 마지막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이 맞아요. 자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 O1이라는 모델 AI 모델 제일 잘 만들어내는 O1이라는 게 한계다 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야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딥시크 오픈소스니까 가져와서 만들면 되겠네. 학습도 뭐 더 작은 GPU 성능 낮은 거 해도 되네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구린 GPU에서 이런 성능이 나왔는데 더 좋은 성능을 가진 GPU를 가지고 혹은 AI 칩을 가지고 이러한 접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생각 안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너무 호도되고 있어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나쁜 하드웨어로도 강학습이란 거를 저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사전학습을 통해 갖고 GPU 스케일링 법칙으로 마구마구 갈구던 그 방식을 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라고 하는 좋은 사례예요. 정말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폄하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하드웨어로 더 좋은 다음 넥스트의 모델 혹은 AGI도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나오겠죠. 지금 이 순간의 끝이 아니라 넥스트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빅테크들이 서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더 빨리 뭔가를 학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이 좀 이제 고르지 않는 점은 죄송하고 지금 제가 고향에 와고 열악한 환경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서로 더 많이 사갈 수 있다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렇게 최적화를 하면은 저렇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니까 훨씬 더 큰 모델로도 해봐야지 이런 니즈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픈 AI든 메타든 구글이든 지금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선점해서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야지만이 기업으로서의 플랫폼도 앞서갈 수 있고 심지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략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 요 포인트가 핵심이잖아요. 중국은 이전부터 계속 개발을 잘 해왔어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잘 해왔는데 그건 모르던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짜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혹은 미국이 다른 기업들이 못하는 것들을 중국이 먼저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걸로 지금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ING. 이 스냅샷만 보고 야 중국이 이겼네 미국 꺼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거고 서로 이제 더 경쟁해서 플랫폼 빨리 구축해서 저 알고리즘을 해봐야지 하면서 AI 엔지니어, AI 알고리즘 설계자들 이런 분들이 더 몸값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비용 모델에 대해서도 디스틸레이션에 해당해서 더 작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는 방향 자체는 오픈 AI도 O1 미니라는 모델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비용 자체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학습 관련해서 강학습이라던가 차이나 중국에서 제한된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애초에 미국이 제재를 했고 GPU를 한정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알고리즘 위주의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이 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네들이 안 하는 거 더 열심히 연구 때려 넣어 봐야지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제가 중국을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을 응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렇게 AI 관련해서 제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픈 소스라든가 오픈 생태계 이런 개방형 진영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폐쇄적으로 해봐야 미국이 안 써줘. 그리고 미국 우방 국가들이 안 써줘.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들의 모델 중심의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거나 지금 챗GPT도 이제 O1, O3 뭐 이런 모델들이 넥스트 AGI를 만들기 위한 고급 생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들도 이 오픈소스로 많이 데이터를 생성해 줘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또 많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오픈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유리한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얀르쿤 박사님도 좀 신나가지고 야 봐라 메타처럼 오픈 생태계 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예전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전략과 애플의 이제 폐쇄적인 전략 이렇게 경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중국에서도 요게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메타가 좀 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블라인드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우리는 돈 쏟아붓고 있는데 저기는 더 저렴한 걸로 해서 완전 충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인건비적인 거나 이제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위기를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장돼서 잘못된다는 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AI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이런 기업들은 더 저비용으로 만드는 모델들을 빨리 투기하겠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서 그래서 이 살펴봐야 될 점이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의 생태계 뭐 누구나 가져와서 이거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봐야 오픈으로 이렇게 좋은 걸 풀리면은 누가 빅테크 쓰겠습니까? 그러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길 수 있죠. 개발자들은 다 오픈 생태계 거 쓰고. 예전에 이제 구글 뭐 이제 우리는 해자가 없다 이런 글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사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정말 돈 많은 이 빅테크들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점, 메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그러한 점에서는 유심히 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번 논문의 발표의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이 강화학습만으로도 성과가 있었고 초반에 콜드스타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했더니 지금의 가장 강력한 모델만큼이나 혹은 특정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온다. 또 특정 부분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모델의 이 최적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점들이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포인트는 맞는데 이제 미국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제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리고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